자,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삭반 2주차죠. 자, 2주차. 우리가 지난주에 1주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문학사 문제들이 좀 있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사를 다룰 거예요. 문학사를 기본 이론에서 우리가 다뤘던 문학사, 거기서 고전문학하고 현대문학 공부했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모두 다룰 겁니다. 다만 고전문학 문제가 좀 더 많아요. 일부 현대문학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학사 문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학사가 그만큼 어려운 과목이에요. 1, 2월에 계속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머리 1월 달에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서머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고요. 혹은 자신이 이제 노트 정리를 따로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적어가면서 문학사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문학사는 암기가 많습니다. 물론 무작정 암기만 갖고 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작가 이름, 시대, 작품명 뭐 등등 앞뒤 관련된 사항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답형 문제를 많이 볼 거예요. 그다음에 일부 서술형 문제도 있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답을 많이 써야 되는 문제는 대부분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했거나 중요하게 다뤘거나 혹은 책에 잘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학사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걸로만 끝내기에는 문학사의 그래도 고전 문학사의 비중은 여전히 꽤 있는 편이에요.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작정 어렵게 생각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매년 그래 왔어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첨삭반 시간에라도 문제를 많이 좀 다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 설명드린 내용 여기 문제로 놨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를 낼 때는 완벽하게 동일한 지문, 동일한 걸 내지 않아요. 동일한 걸 낼 수도 있지만 바꿔서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더라도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과연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또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1번 보시면 초사에 대한 문제죠. 초사는 땡땡이 창做的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창작한. 답은 당연히 구론이죠.屈原. 楚辞是屈原所创作的一种新诗体. 시체라고 했는데 새로운 시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로 볼 수 있죠. 넓은 의미에서. 并且也是中国文学史上第一部 땡땡 땡땡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 종지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 총집. 자, 우리가 시가 총집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시경입니다. 시경. 근데 시경은 이 초사와는 달리 무슨 주의를 반영하고 있나요? 그렇죠.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근데 초사는 낭만주의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학사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특히 중국 문학에서는 낭만 계열과 바로 현실주의 혹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낭만과 현실. 그래서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것은 초사, 북방의 문학. 다시 초사가 아니죠. 다시 북방의 문학, 시경 이렇게 되는 거고 남방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남방이자 낭만 그리고 도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리고 시가 총집으로는 초사 이렇게 연결되는 세트죠. 이것도 다 기본 이론에서 우리 다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초사는 대표적인 낭만주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백을 비롯해 이하 등 그 수많은 낭만주의 계열의 작가들이 중국 문학사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공통으로 자신들이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구론입니다. 구론. 그래서 대부분 낭만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구론에 대한 평가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그 낭만주의 계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작가는 구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구론은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그래서 구론은 중국의 낭만주의의 대부이다. 낭만주의를 만들었다,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고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초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사라는 명칭은 초안 시대에 이미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제 기록한 게 바로 유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는데 동안에 왕일이란 동한으로 가면 그러니까 서한 때부터 있었지만 그래서 서한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유형입니다. 초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동한으로 가면 왕일이 있습니다. 왕일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왕일이라는 사람이 초사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초사가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사를 만든 사람은 구론이고 정리한 사람은 왕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는 원래 초나라 시인인 구론이 있는 거예요. 구론. 그 다음에 구론 이외에 송옥이 있습니다. 송옥. 송옥. 경차 같은 사람 있죠. 그 다음에 기타. 한나라 때를 가면 여기 이제 회남 소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다만 덜 중요하니까 넘어가고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은 이제 동방삭도 나름 중요한 사람이긴 하죠. 이제 왕포라든지 유양 같은 사람이 초사의 작가인데 어쨌든 초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론이고 지금까지 구론만 나왔어요. 송옥조차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나온다면 송옥입니다. 구론과 송옥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여러분이 암기를 잘 해주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자, 나로 가볼게요. 나로 가보면 시경이 나오네요. 시경. 시경 아까 설명드렸죠? 바로 현실주의, 북방의 문학, 유가를 대표하는 그런 문학입니다. 시경은 중국 고대 시가의 카이도한 시작이죠. 그래서 시징시 시거의 카이도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해요. 시경이 사실은 초사보다도 조금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워낙 유가가 중국의 중심 사상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시가 총집, 아까도 나왔었죠? 시가 총집이 그러니까 나올 때는 중국 문학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 나왔던 작품들 중에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그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시경이고 시경에 필적할 만큼 또 중요도를 인정받았던 것이 초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주 시기로부터 해서 춘추 중엽의 시가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주가 있고 동주가 있죠. 동주를 다시 춘추와 전국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동주의 초기가 바로 춘추입니다. 춘추. 이때까지 모았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시경을 정리한 사람이 공자란 말이에요. 근데 공자는 춘추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까지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춘추 시대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311편이 들어 있고요. 다만 이 6편이 있는데 6편은 뭐라고 부르냐? 생시라고 불러요. 기억하세요. 기본 이론에도 나와 있죠. 자, 생시는 뭐냐? 생시. 뒤에서 나오지만 바로 只有标题 표제. 표제라는 것은 제목이에요. 시의 제목. 제목은 있으나 没有内容 혹은 没有歌词 가사가 없는 것. 그러니까 시경의 핵심은 가사인데 가사는 없고 노래만 존재하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이게 6편이에요. 그래서 311 빼기 6은 305예요. 305는 뭐야? 가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경을 가사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진정한 의미가 있는 시경은 사실은 305편입니다. 그래서 가사는 없고 제목만 있는 거. 여기처럼 표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표제만 있는 시를 우리가 생시, 그래서 연주용 막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시가 6편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경의 저자는 자 보면 이미라고 했는데 이 일자는 없어졌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경의 저자는 이름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시경을 공자가 정리했다고 그랬는데 이름이 없대. 무슨 말이야? 다 아시죠? 그러니까 시경의 한 작품 그 개별 작품 300편이 넘는 그 작품을 공자가 직접 지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공자의 개인 시집이죠. 전혀 그렇지 않고 공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그전 몇백 년 전부터 모아져 내려오던 이런 시 작품을 공자가 바로 편찬 정리한 거죠. 그걸 우리가 공자산시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작가는 시경의 개별 작품을 지은 실제 작가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리랑이라는 민요가 있어요. 아리랑은 누가 지었나요?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자 미상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하지만 아리랑이라는 그 악보를 혹은 민가를 모아놓은 책을 누군가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책의 저자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자가 시경에 나온 개별 작품을 쓴 건 아니고요. 공자가 3천여 수나 되는 그 작품들 중에서 이미 모아져 있는 작품 중에서 약 300편을 추려서 만든 것이 시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공자 얘기가 나오는데 공자가 말해요. 편정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걸 편찬, 정리, 편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경은 주나라 때는 뭘로 불렸느냐? 주나라 때. 자, 주나라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선진시기. 선진시기가 바로 주나라를 의미하는 건데 선진시기는 선진 다음에 바로 한나라죠. 뒤에 보면 이제 한나라. 한나라가 나오는데 서한시기 한나라가 나오는데 한나라 때는 유교가 국교가 되고 경전이 되면서 이른바 경자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경, 시경, 서경 같은 경자는 모두 다 한나라 때 붙은 것이지 공자가 살았던 시기에 이 경자가 붙은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공자가 살았던 시기는 그냥 시라고만 불렸습니다. 혹은 여기에 뭐 시 300이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숫자를 가리켜 숫자에서 취하여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고 했으니까 숫자는 뒤에다 적어야 되겠네. 그래서 앞에서는 시, 뒤에는 시 300 요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서한 시기, 서한 초기 한 무제 때 중국에서 이제 국교로서 육아를 채택함으로써 육아는 중국을 대표하는 사상이 됐고 그래서 이른바 경전, 바이블이 된 거죠.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경자를 붙여준 거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용어를 여전히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오케이. 자, 세 가지 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내용상 나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내용상 분류는 바로 풍아송입니다. 반대로 수사적인 분류, 형식적인 분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수사적인 분류는 부비흥이죠. 그래서는 내용상의 분류는 상이 풍이죠. 풍은 이제 뭐 순서대로 풍아송이 나올 텐데 바뀔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되겠죠. 주나라 각 지역의 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각 지역이죠. 그래서 각 지방의 노래를 모은 것이 바로 풍이죠. 자, 아는 이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나라 사람들의 정성아악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조선시대 음악 중에 아악이라는 게 있죠. 같은 말입니다. 아악은 바로 궁궐에서 사용하는 정식적인 음악 혹은 사대부들, 귀족들이 쓰는 음악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정식적인 음악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조정의 연회라든지 파티 이런 거 할 때 주로 사용한다 그랬죠. 소아와 대아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나눌 수 있는 거는 풍이나 송은 그렇게 나누지 못해. 물론 풍은 다시 편명에 따라서 주송, 노송, 상송 나누지만 그는 편제가 그렇게 뭐 나누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송은 3분법, 아는 2분법인 거고 그래서 둘로 나눌 수 있는 거는 아밖에 없다고 그랬죠. 국풍은 나누지 않습니다. 물론 국풍도 15개의 풍으로 빈풍, 주남, 소남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나눠 있긴 하지만 그런 구분들을 굳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풍이라고만 얘기해도 돼요. 그 다음에 송도 이 노송, 상송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돼요. 주송, 노송, 상송. 그런데 유일하게 아는 그냥 아라고만 해도 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빈도는 대아와 소아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시경은 큰이들 네 부분을 구성됐다 이렇게 설명할 때는 아 부분을 소아와 대아로 나눈 것이고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됐다라고 할 때는 대아와 소아를 합쳐서 그냥 아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